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올 12월에 빌라가 더 급등할 걸로 좀 보여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토대로 용산에 할 수 있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더불어서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민간 재개발이 23일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미 2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상은 약 한 100곳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간소화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모 절차를 보면은 9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공모 신청을 받는 것이겠고, 11월에는 사전 검토, 그리고 11월 말에는 이제 후보지 추천,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위원회 상정과 선정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통보가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된, 재개발로 지정이 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큰 폭으로 시세가 상승이 되겠고요. 지정이 안 된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덩달아서 이렇게 시세가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서울 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주택 상승, 급등의 부작용에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주택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0곳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겠지만은 12월 중에 보면은 약 24개 정도만 선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를 보면은 이 재개발 기존의 조례를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을 해야 되겠죠. 노후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고,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은 요 두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이제 공공재개발하고는 다르게 이 도시재생 지역도 공모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단 제외가 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서울시가 이 주민 혼선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공모 제외 대상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기존의 이 공공재개발하고요 이사대책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이제 배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후보지 공모 지역의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가지고 공모 공고일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지분을 쪼개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현금 청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모 공고일이 지금 9월 23일로 나왔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은 9월 23일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돼서 이 이후에 내가 뭔가를 취득하게 되면은 여기가 모두 다 현금 청산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현금 청산되지 않고요. 요거 이제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9월 23일 이후에 취득을 해도 현금 청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떤 경우에 그럼 현금 청산이 되냐면은 9월 23일 이후에 기존에 이제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다세대 이런 빌라를 짓잖아요. 빌라를 뭐 10세대 이렇게 지을 건데 요런 10세대 빌라가 사실 이게 지분 쪼개기 된 거기 때문에 9월 23일 이후에 신축이 된 것, 즉 이제 지분이 쪼개기 된 거를 매수하게 되면은 요럴 경우에는 이제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9월 23일 이후에 일반적인 물건을 내가 취득을 해도 현금 청산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식 이 재개발이 공모를 시작을 했고요. 1호는 이제 송인동 일대, 송인 1구역이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시작과 동시에 요 승인 1구역이 이제 접수를 했고요. 이제 30%가 이제 공모 기준인데, 벌써 이제 주민 동의율이 51%나 확보를 했고요. 이제 10월 29일까지 구역 지정 요건인 67%도 넘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동의서를 좀 걷고 있네요.
네. 한편 이제 30대 이하 절반이 요 갭 투자로 집을 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년치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주택 매수자 평균 주택 가격이 이미 이제 8억이 넘어섰고, 자금 출처는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이제 임대보증금 요걸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투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40대에서 한 30대, 20대 후반까지는 제가 봤을 땐 투자보다는 요 실수요로 샀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로 사기에는 워낙에 좀 어렵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일 경우에 투자가 되겠고, 실수요는 1주택이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요 1주택을 취득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1주택을 미리 이제 취득을 한 거죠. 전세를 갭으로 끼고 미리 산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 40대나 30대, 20대 요런 세대들은 청약 가점 자체도 워낙 낮기 때문에 청약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은 주택 가격이 더 올라서 못 사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갭으로 사게 되는 실수요장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일부 한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대신 이렇게 사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면 그 건수는 이제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매매 건수가 한 2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대출을 못 받는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는 더 늘었다. 경기도 1월에서 8월 거래 작년에 3배가 넘었고 이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집 가격이 15억 초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이제 세금을 워낙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두 채, 세 채보다는 15억이 넘어가는 이런 똘똘한 한 채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거래량이 15억이 넘어가는 게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초반의 1주택자이시고 예외자금은 2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용산을 투자로 검토하고 있는데 원효로 일 때는 투자금이 아마 한 3억에서 막 4억 이렇게도 지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용산에서 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이제 추천해 달라라고 하셨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필수는 아닌데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10년 이상을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임대사업자 혜택도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있고, 장기 특별 공제도 받으려고 하면은 10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용산에도 많이 시세가 올랐긴 합니다만은 한 2억 정도로도 2억 이내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아직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용산 하면은요,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호재들이 요 용산에 민족공원을 끼고 주변에 여러 호재들을 좀 품고 있는 게 용산이에요. 그 중심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되겠고요. 많은 호재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공원의 호재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용산의 가족공원, 민족공원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지, 그리고 주변에 주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상 가늠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좀 보면 되는데, 이제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층 빌딩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정중앙에 직사각형으로 센트럴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커다란 이제 공원이 있고 호수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집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요 조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인데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이 두 가구, 즉 이제 센트럴파크를 좀 바라다 보이는 이런 조망이 나오는 럭셔리 아파트예요. 센트럴파크 사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두 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800억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한 채 기준으로 보면 약 900억 원 정도 내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요 시세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크 에비뉴 콘도라고 하는 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는 지금 호가가
한 채 기준으로 이제 1,900억 원 정도 하고요. 평당가로 보면은 한 8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펜트하우스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반포 일대 가장 한강이 보이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42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죠. 34평이 42억의 실거래가 됐는데 뭐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1억이 그래봐야 이제 평당가는 1억 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가가 8억이 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심 이 중앙에 있는 센트럴파크 조망이 나오는 그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 중심에 이제 용산에도 이 용산 민족공원이 있는 것이겠고요. 요게 이제 개발이 되면은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가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지고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는 없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이 이제 후암동 일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후암동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라져 있어요. 이제 서후암동하고 동후암동이 있는데 서후암동은 좀 비싸죠. 2억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이제 동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암동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으니까 이런 호재도 충분히 직접적으로 받겠죠. 아래는 이제 공원의 개발 호재도 받게 되고요.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용산에 대한 설명은 뭐 가볍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호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보도자료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 도심 강북권 첫 이제 마이스 시설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6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 마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회의 그리고 이제 관광, 컨벤션, 이 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고요. 즉 이제 마이스 관련 이 관광객, 방문객이겠죠.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적인 그런 관광객보다는 월등히 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높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 앞다퉈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겠고 서울역 일대도 이게 좀 확정이 된 겁니다. 역시 이제 파급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연면적 약 35만 제곱미터, 높이가 40층 높이로 5개 동 복합단지가 좀 개발이 되고, 이 도심, 강북권에서는 첫 마이스고요. 이제 호텔, 판매, 이런 업무시설, 오피스텔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조망을 가지게 되죠. 오피스텔하고 판매, 이제 컨벤션, 호텔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암동 일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암동을 보시면은 요 동암동 일대가 아직까지는 한 2억대 정도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암동을 보면은 서호암동은 지금 노후도가 좀 충족이 되어 있지만은 동호암동은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동호암동 전체를 봤을 때는 노후도가 좀 충족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 개별 블럭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된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으로 이제 접근하시면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미 개별 구역으로 보면 노후도가 충족된 구역이 있으니까 이미 자체적으로 또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동호암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집 동의율을 20%가량 좀 달성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7월 25일부터 동의율을 받은 것 같으니까 약 40일 만에 20%를 달성을 한 거예요. 10월 말까지 지금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을 지금 공모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30%를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뭐 접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죠.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동암동 보면은 이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개발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이 장기적으로 좀 개발이 되면은 자체적인 집가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 부분들은 일정 해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을 좀 살펴보면은 2종 7층 일반 주거지를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층의 규제가 뭐 10층, 15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동암동 일대는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시 민간재개발이 23일부터 공모를 시작을 했고 약 100여 곳 이상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많은 부분들을 다 지정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서 한 24개, 25개 내외 정도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될 건데 이게 이제 민간 재개발이에요. 이제 공공 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 9월 23일 이후에 내가 요거를 전매를 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금 청산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꼭 알고 계시고요. 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23일 이후에 신축으로 지분이 쪼개기 된 물건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된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현금 청산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대 초반에 지방의 1주택자이시고 2억으로 용산 소액투자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요 동암동 일대 는 보면 1종 주거지도 있고 2종 주거지도 있는데요. 2종 주거지 일대에 이제 다세대 빌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암동 전체를 보면은 지금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어 있지만은 개별 블록으로 좀 보시면은 충족된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